안녕하십니까, 문플란TV입니다. 문재인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행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검찰이 좀처럼 정권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사실상의 공갈 협박성 메시지를 검찰을 향해 연이어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특별 메시지부터 서초동 시위 직후 나온 청와대 반응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문재인의 벌써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문재인이 검찰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는 양상이고,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이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짧은 기간 내에 문재인과 윤석열 총장 간의 4차례에 걸친 충돌, 사실상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문재인의 검찰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에 대해 대검찰청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강골 윤석열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낙연 총리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검찰이 여성만 둘이 있는 집에 들어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과도했다고 대국민 거짓 선동을 하자 몇 시간 뒤에 검찰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공개적으로 지적해 이낙연을 망신 준 것입니다. 일국의 총리인 이낙연은 자신이 검찰로부터 지적받은 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29일 친문 좌파 세력의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관제 데모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입장 발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든다는 검찰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여권과 관제 시위대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계속될 것이며 시위대에 의해 수사가 흔들리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원칙론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지금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문재인의 30일자 지시는 윤석열과의 네 번째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원칙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도 윤석열의 판정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벌어진 문재인과 윤석열의 4차례의 전쟁은 윤 총장의 사전사승의 판정승으로 판단됩니다. 살아있는 정권이 오히려 검찰에 끌려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은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을 오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진영 논리로 윤석열을 자기네 진영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문재인은 일부 극렬 지지층을 의식하느라 조국을 내치지도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수사검사로서의 윤석열이 걸어온 길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에 대해 과감히 매수를 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의 부당한 지시엔 결코 굽힘이 없었던 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초기 노무현의 최측근인 한희정, 강금원, 이상수 등의 부패 비리를 수사해 그들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2007년엔 노무현이 아끼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를 강행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윤석열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굽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방으로 좌천돼 후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모를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화려하게 오른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서슬퍼렀던 2017년 11월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국 부부 주변의 30곳에 대해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의 검사인 윤석열에 대해 문재인과 그 정권은 그들이 살아온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자기네 편 사람은 봐줄 줄로 얄팍한 생각을 한 나머지 오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본 것입니다. 사악한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의 위기를 느낀 나머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재인은 물론 당대표, 정부의 총리까지 나서서 당정청 합동으로 사실상의 내란 선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문정권이 소금을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광을 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만큼 윤석열 검찰은 이들 내란 선동 주도 세력에 대해 그 죄를 엄히 물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란 선동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검찰 간부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의 구속이 임박해지는 등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집권 세력의 불안, 초조, 히스테리, 발광 증세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로 조국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문정권이 국민 선동을 하고 법을 훼손하는 난동을 부추겨도 지금 와서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1일 조국 가족 펀드 관련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조국 가족 펀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이자 기업비리 분석 전문가인 김경률 집행위원장은 조국 펀드 관련해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공시 시스템, 유료화된 신용정보, 그리고 관련 제보자료 등을 다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언론사보다도 조국 가족 펀드 관련해 더 깊게 넓게 공부했다면서 조국 가족 펀드에 대해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하며 분석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실 판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비리 분석을 주로 해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어느 단체의 주장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와 사리사욕, 위선과 비양심에 찌든 조국 부부와 문정권의 추악한 부패비리 커넥션 실상이 백일하에 공개돼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